안녕하세요. 인생사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혁 52세는 카페 창가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IT 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번아웃으로 강원도 산골 마을에 귀촌한 지 1년 반. 아내 최유미 49세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여보, 또 왔어. 유미가 작게 속삭였다. 정우성 55세 이 마을 어르신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6개월 전 이 마을에 나타난 전직 증권사 지점장. 백발의 카리스마와 화려한 입담으로 마을을 장악한 남자였다.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쏩니다. 우성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우성의 무용담이 시작되었다. 그 재벌 2세가 급하게 100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5분 만에 해결해드렸죠. 제가 강남에서 관리한 자산이 2조가 넘습니다. 어르신들은 감탄했다. 진혁은 커피를 홀짝이며 우성을 관찰했다. 화려하지만 증거 없는 이야기들. 대부분 카더라 통신에 불과했다. 박 대표님, 우성이 진혁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다음 주 금요일에 평창 쪽 펜션을 예약했어요. 수영장도 있고 바비큐 시설도 좋더라고요. 제 와이프 처남 내외랑 친구 부부들이 가는데 각 대표님 부부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가요, 여보. 유미가 끼어들었다. 우리 귀촌하고 제대로 된 휴가 한 번도 못 갔잖아. 결국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2시 평창 펜션에 차들이 도착했다. 우성과 그의 아내 박지영 51세에 나타났다. 지영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곧이어 지영의 남동생 박민철 48세과 그의 아내 서하은 45세에 도착했다. 진혁은 하은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 45세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였다. 긴 생머리, 흰색 있는 셔츠에 데님 반바지, 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곡선이, 풍만한 가슴이 셔츠 위로도 볼륨감을 드러냈다. 서하은이라고 합니다. 민철 남편이에요. 하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박진혁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유미가 진혁의 팔을 꼬집었다. 여보, 아까 뭐야? 그 여자 쳐다보는 거. 방에서 유미가 따졌다. 미안. 그냥 옷이 좀 눈에 띄어서. 수영장으로 모였을 때 하은이 검은색 비키니 차림으로 나타났다. 진혁은 또다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풍만한 가슴은 비키니에 거의 담기지 않을 정도였고 잘록한 허리와 볼륨감 있는 엉덩이가 완벽한 S라인을 그렸다. 필라테스 강사답게 몸 관리가 철저했다. 하은 씨, 몸매 정말 좋으시네요. 유미가 칭찬했다. 감사해요. 필라테스 강사라서 관리 좀 해요. 하은이 수줍게 웃었다. 오후 3시부터 바비큐와 술이 시작됐다. 우성은 또다시 입담을 발휘했다. 그 여배우가 실제로는 재벌 3세랑 비밀리에 만났어요. 강남 50평대 아파트를 받았죠. 30억짜리요.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진혁은 우성과 하은을 관찰했다. 우성이 바비큐를 굽고 있고 하은이 그 옆에 서 있었다. 하은 씨, 필라테스 강사는 힘들지 않아요? 우성이 물었다. 그의 시선이 하은의 몸을 훑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은이 대답했다. 그녀는 우성의 시선을 알아챘지만 피하지 않았다. 몸매 보니까 확실히 관리 잘하시는 게 느껴져요. 정말 멋지세요. 우성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였다. 감사합니다, 형님. 하은이 살짝 얼굴을 붉혔다. 진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평범한 칭찬이었지만 우성의 눈빛이 달랐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시선이었다. 오후 5시 모두들 취해 있었다. 소주병이 10개는 비었다. 진혁은 수영장 옆 평상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지영은 테이블 끝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역력했다. 형님, 또 한 잔. 하은이 우성에게 소주를 따랐다. 몸을 숙이자 비키니 위로 가슴골이 깊게 파였다. 하은 씨가 따라주니까 술이 꿀맛이네. 우성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1초, 2초, 3초. 하은도 우성의 시선을 알아챘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혀로 입술을 살짝 핥았다. 진혁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저 두 사람 뭔가 있어. 저녁 7시. 해가 지자 수영장 조명이 켜졌다. 모두들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 여보, 저 사람들 좀 봐. 유미가 작게 속삭였다. 우성과 하은이 수영장 한쪽 구석에 있었다. 거리가 가까웠다. 우성의 손이 물속에서 움직였다. 하은 쪽으로. 우리 산책 좀 갈까? 진혁이 제안했다. 두 사람은 펜션 주변을 20분 정도 걸었다. 술 기운도 가셨다. 돌아가자. 목 말라. 유미가 말했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다. 대부분 방으로 들어간 듯했다. 하지만 수영장 옆 평상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우성과 하은이었다. 진혁과 유미는 본능적으로 나무 그늘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진혁과 유미는 나무 그늘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평상에 앉은 우성과 하은은 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오빠,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진혁은 귀를 기울였다. 오빠라고 불렀다. 형님이 아니라 이미 두 사람 사이는 그 이상이었다. 하은아. 우성도 반말로 대답했다. 우성의 손이 하은의 허벅지에 올려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은은 피하지 않았다. 오빠, 여기서 이러면. 하은이 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우성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괜찮아. 다들 방에 들어갔어. 우성의 손이 더 위로 올라갔다. 허벅지 안쪽으로. 하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진혁은 유미를 쳐다봤다. 아내도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우성의 손이 하은의 배꼽까지 올라왔다. 린넨 셔츠 위로. 천천히 가슴을 향해. 오빠. 아. 하은이 신음을 냈다. 우성의 손이 하은의 가슴에 닿았다. 셔츠 위로 그녀의 가슴을 감쌌다. 풍만했다. 손에 가득 찼다. 하은아, 너 정말. 우성이 속삭였다. 응? 하은이 우성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름다워. 우성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은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키스는 격렬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다. 키스를 하면서도 우성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하은의 가슴을 주무르고 비틀고 쥐어짰다. 오빠. 하은이 키스를 멈추고 신음을 냈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있었다. 우성의 손이 하은의 셔츠 단추로 갔다.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셔츠가 벌어졌다. 하은의 비키니 브래지어가 드러났다. 검은색 비키니. 풍만한 가슴이 비키니에 거의 담기지 않을 정도였다. 와, 하은아. 우성이 감탄했다. 부끄러워. 하은이 말했지만 그녀는 셔츠를 벗어버렸다. 이제 상체에는 비키니만 남았다. 우성의 손이 하은의 등 뒤로 갔다. 비키니 끈을 잡았다. 풀어도 돼? 우성이 물었다. 응.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성이 비키니 끈을 풀었다. 비키니가 앞으로 떨어졌다. 하은의 가슴이 완전히 드러났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달빛 아래 하은의 가슴은 예술이었다. 크고 둥글고 탄력이 넘쳤다.
유두는 분홍빛이었고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다. 아름다워. 우성이 속삭였다. 그의 두 손이 하은의 가슴을 감쌌다. 부드럽게, 그리고 탐욕스럽게. 오빠. 하은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 우성이 몸을 숙였다. 그의 입이 하은의 가슴으로 향했다. 하은의 신음이 커졌다. 하은이 우성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꽉 눌렀다. 진혁이 아내를 쳐다보니 유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녀도 흥분하고 있었다. 오빠, 내가 해줄게. 하은이 속삭였다. 하은의 손이 우성의 수영 트렁크로 갔다.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하은아, 여기서 그러면 우성이 말했지만 막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방으로 가요, 오빠. 그래. 빨리. 우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하은이 비키니를 다시 착용하고 셔츠를 걸쳤다. 우성도 트렁크를 입었다. 별관 2호실로 와요. 10분 후에 하은이 속삭였다. 알았어.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 먼저 일어나 별관 쪽으로 사라졌다. 우성은 잠시 평상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그도 일어나 별관으로 향했다. 진혁과 유미는 나무 뒤에서 나올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여보.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우리. 뭘 본 거야? 유미가 물었다. 불륜. 현장. 진혁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혁과 유미는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두 사람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여보. 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우리. 지영 언니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당연히 말해야 했다. 남편이 처남댁과 바람 피우는 걸 아내가 알아야 했다.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진혁이 반문했다. 그야 이혼하겠지. 당연히. 유미가 대답했다. 그렇게 간단할까? 진혁이 고개를 저었다. 우성이가 마을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알잖아. 어르신들 다 그 사람 편이야. 우리가 폭로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유미는 입을 다물었다. 진혁의 말이 맞았다. 게다가 진혁이 계속 말했다. 부부 일에 우리가 끼어드는 게 맞나? 어쩌면 지영 씨도 알고 있을지 몰라.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유미가 반박하려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생각해봐. 우리가 말했는데 지영 씨가 알고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그래도 유미는 여전히 망설였다. 며칠만 생각해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진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유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은 신음소리. 진혁과 유미는 창문 쪽을 쳐다봤다. 별관 2호실에서 나는 소리였다. 오빠. 하은의 목소리였다. 하은아. 우성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진혁과 유미는 서로를 쳐다봤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다. 신음소리는 계속되었다. 10분, 20분, 30분. 멈추지 않았다. 여보. 유미가 진혁을 쳐다봤다. 응, 우리도. 유미의 손이 진혁의 가슴으로 갔다. 진혁은 놀랐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아까부터 흥분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키스를 나눴다. 옷을 벗었다. 밖에서는 하은과 우성의 신음이 계속되고 안에서는 진혁과 유미의 신음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펜션에는 네 사람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9시. 진혁은 눈을 떴다. 옆에 유미가 곤히 자고 있었다. 어젯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격렬한 섹스를 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별관 2호실은 조용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진혁은 거실로 내려갔다. 지영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영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진혁이 인사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지영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지영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진혁은 지영을 쳐다봤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남편이 어젯밤 처제와 무엇을 했는지. 우성 씨는요?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 술을 많이 마셔서. 지영이 대답했다.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하은이랑 섹스를 해서 피곤한 거겠지. 진혁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내려왔다. 민철, 친구 부부, 그리고 유미. 하지만 우성과 하은은 보이지 않았다. 형님이랑 하은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민철이 말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죠. 지영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성이 나타났다. 그는 상쾌한 표정이었다. 아, 다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우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네, 잘 잤어요. 사람들이 대답했다. 진혁은 우성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10분 후 하은도 나타났다. 그녀는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지만 피부가 윤기 있게 빛났다. 안녕하세요. 늦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하은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진혁은 하은을 쳐다봤다. 어젯밤 우성과 격렬한 섹스를 한 여자.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계란찜, 김치찌개, 밥. 모두들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다. 어젯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진혁은 테이블을 둘러봤다. 우성, 하은, 지영, 민철. 네 사람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우성과 하은은 태연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밥을 먹으며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혁은 지영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진혁은 알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우성이 입을 열었다. 다들 오늘 오후에 출발하시죠. 그 전에 수영장에서 한 번 더 놀까요? 좋죠. 민철이 동의했다. 모두들 다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모였다. 진혁과 유미도 함께했다. 수영장에서 놀면서도 진혁은 우성과 하은을 계속 관찰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끔 눈빛이 마주칠 때 그 눈빛 속에는 뭔가가 있었다. 오후 3시쯤 모두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성이 사람들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진혁과 유미는 차에 짐을 싣고 출발 준비를 했다. 여보, 유미가 작게 속삭였다. 응, 우리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유미가 다시 물었다. 진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지켜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유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펜션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진혁과 유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알아버린 순간 그 무게는 평생 우리 어깨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